여러분, 오피스텔로도 매달 200만 원씩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잘못 가입하면 아파트보다 20%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5분만 집중하시면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함정과 혜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내용이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건만 맞으면 오피스텔로도 평생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아무 오피스텔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째,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전용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넷째, 방문조사 시 본인이나 배우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 아파트보다 약 20%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9억 원 오피스텔로 가입하면 월 219만 원을 받지만 같은 가격 아파트라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직접 거주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도 확인하고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용으로 구입해서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거주로 바꾸신 후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두 분 모두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분은 아파트에, 한 분은 오피스텔에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주거시설 완비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전용 입식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싱크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이 부엌이나 미니 부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 시설이 함께 있는 완전한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 일부 오피스텔 중에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의 면적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조건인 재산세 과세 분류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건축 당시의 용도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층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사무실이나 학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업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호수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통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인 방문조사는 가장 직접적인 심사 과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직접 오피스텔을 방문해서 실제 거주 실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항목들을 미리 알려드리면 생활용품이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지,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는지, 옷장에 옷이 걸려 있는지 등 실생활의 흔적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최소 3개월 정도는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이사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방문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실제 수령액을 더 다양한 케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70세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에 6억 원 오피스텔로 가입하면 월 약 95만 원, 65세면 월 약 115만 원, 70세면 월 약 146만 원, 75세면 월 약 18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살 차이가 월 20에서 30만 원 차이를 만드는 셈이죠.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혼자 가입할 때보다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 부인이 67세라면 67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별 차이도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이라도 서울 강남과 지방 소도시는 장기 가격 상승률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이 지방보다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이 더 유리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20%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체감이 되실 겁니다. 70세 기준 6억 원 기준으로 아파트는 월 약 182만 원, 오피스텔은 월 약 146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432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10년이면 4,320만 원, 20년이면 8,640만 원의 차이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연금 계산 공식에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 금리 수준, 주택가격 상승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계산되는데 기대수명과 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의 83%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파트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오피스텔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죠. 둘째,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셋째, 입지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나 상업지구 중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는 넓은 아파트보다 적당한 크기의 오피스텔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청소나 관리도 편하고 보안도 좋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수령액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의 제약입니다. 한번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반 아파트로는 절대 이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적당한 오피스텔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소음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층간 소음이나 외부 소음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1588-8114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심사를 거쳐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방문조사에서 통과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약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은 가입 전에 대출을 완전히 상환해야 합니다. 둘째, 오피스텔 관리비나 공과금을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다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둘 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구당 하나의 주택만 가입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여러 번 문의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세 과세 분류 확인을 빼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 전에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건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20%라는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오피스텔 주택연금이 유리할까요? 첫째, 이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사 계획이 없으신 경우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가 없는 경우죠. 셋째, 오피스텔이지만 입지가 매우 좋아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피스텔 주택연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받아 주택 분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예상 수령액을 문의해 보세요. 셋째, 같은 지역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20% 차이를 감안한 손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이 가능하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더 유용한 연금, 지원금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오피스텔 소유하신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다 같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생활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